하루에도 수백 개씩 쏟아지는 경제 뉴스들. 복잡하고 재미없고 깊이가 없어서 실망하셨습니까? 복잡한 건 쉽게, 쉬운 건 재밌게. 재미있는 건 깊게 전해드립니다. 뉴스는 이해다. 언더스탠딩. 유튜브에서 언더스탠딩을 검색하세요. 좋아요 누른 당신 부끄럽군요. 구독 누르세요. 네, 컴퍼니 백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비즈니스워치의 박수익 기자가 나오는 날이고요. 네. 비즈니스워치의 박수익 기자가 나온다는 말은 흥행 보장. 네. 그 주제가 그 무엇이든 네. 유익할 거라는 100% 확신이 있고요. 어. 네, 그 어떤 주제도 가장 훌륭하게 정리해 줄 거라는 믿음이 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주제도 몰라요. 아, 주제도 모른다고요? 네, 알지. 오늘 사실 뭐 시장이 엄청나게 빠져가지고 뭐 그렇긴 한데 오늘은 국민연금의 주주 대표 소송 이야기입니다. 네. 국민연금이 주주 대표 소송을 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절차를 밟고 있는데 네. 우리는 이제 그걸 국민연금의 경영 간섭이냐, 국민연금의 경영 참여냐, 네. 뭐 그 정도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는 꼭 그렇게 볼 것도 아니고 엄밀한 좀 의미들도 좀 있는 것 같고 또 거기에 따른 여파나 영향도 네. 이 절차에 따라 다른 것 같아서 자세하게 오늘 한번 배워놓으면 앞으로 국민연금 계속 이제 기업들 대상으로 예. 주주 대표 소송 할 거거든요. 그럴 때마다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네. 비즈니스워치의 박수익 기자님 소개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비즈니스워치는 회사 잘 됩니까? 네, 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수익 기자가 있는데 뭐가 안 되겠어요? 좋은 기자들이 많아서요. 넘쳐네. 예, 오늘 그 말씀하신 대표 소송인데 그 예. 국민연금 주인공이고 예, 대표 소송이 뭐 아시는 분들 아시지만 이게 일단 우리가 인터넷 포털에 대표성 검색해 보면 개념이 잘 나오거든요. 네. 일단 딱 나오는데 이게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오는지 제가 네이버에서 한번 찾아봤더니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경우에 개개의 주주가 회사에 가름하여 제기하는 소 이렇게 돼 있어요. 대충 무슨 뜻인지는 알겠지만 이게 그래서 이게 투자한 회사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어떤 나의 주식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감이 좀 잘 안 오실 수가 있고 네. 특히 최근에 이제 국민연금의 대표 소송 이슈가 작년 말부터 지금까지 계속 불거지고 있는데 언론 기사들 보면 국민연금이 뭔가 대단히 큰 잘못을 하고 있는 것처럼 비춰지는 기사들이 되게 많아요. 네. 하라는 일을 안 하고 연금이 기업 간섭, 기업 벌주기 하고 한다. 있다. 네. 예. 또는 소송 공화국 만들려고 하는 거냐. 뭐 그런 측면도 있긴 있습니까? 아니면 그런 측면조차 없습니까? 예. 먼저 답부터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면은 네. 그렇지 않다는 게 제 다소 과장됐다. 많이 과장됐다는 게 저희 생각이고 예. 국민연금 잘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걸 논리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예. 오. 대표 소송에 관련된 개념이나 여러 가지 판례들을 많이 좀 가지고 왔어요. 네. 그걸 보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예. 우선 그래서 지금 국민연금 대표 소송 관련 이슈가 뭐냐 한번 다시 팔로우를 해보려고 하는데 네. 언론에 되게 많은 기사들이 나와 있어요. 예. 그런데 이번만큼 제가 언론 보도 잘 못 믿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래서 약간 그러니까 잘 취재하시는 데도 있겠지만 부정확한 것도 많다고 봤는데 제가 직접 국민연금에서 이 부분을 가장 잘 알 만한 분들에게 예. 이제 여쭤봤고 예. 그걸 토대로 일단 어떤 일이 있었는지 먼저 말씀을 드리면 국민연금이 작년 말에 한 20개 기업 명에 대해서는 이제 많이 공개는 안 됩니다. 이거는 네. 문서를 보냈어요. 국민연금 레터를 보냈어요. 국민연금이 기업들한테 예, 한 20개. 네. 이게 문서 제목이 사실 확인서라는 네. 문서고 사실 확인서라는 게 뭐냐?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여러 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고 기업들에게 발생하는 그 자기들이 투자한 기업에 발생하는 일들을 모니터링을 할 거 아닙니까? 일반 네. 주주들도 마찬가지로 뭐 예. 언론 보도나 자기가 투자한 기업 언론 보도나 기업 공시를 보듯이 국민연금도 그런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정보를 취합하고 판단을 하는데 근데 회사에 직접 물어보지 않으면 도저히 알 수 없는 그리고 회사가 답해주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내용들이 분명히 있어요. 네. 물어보는 그 사실 확인서에 들어있는 질문 중에 질문. 예. 그래서 이제 일반 투자자들도 그래서 뭐
주식 담당자나 이런 분들한테 전화를 하듯이 근데 이제 그것도 공시 내용이면은 말할 수 없는 것이고 근데 네. 공시가 안 되는데 이건 꼭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국민연금 입장에서 예. 팩트 체크를 대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냐면은 담합이라는 행위가 많이 나타나잖아요. 담합은 불법이고 그게 적발되면 공정위가 그 과징금을 때리죠. 네. 그죠? 많이 때리면은 몇백억씩 때리고 음. 그럼 회사가 그만큼 재산의 손실이 발생을 하는데 어떤 담합 행위가 적발돼서 공정위가 과징금을 때렸다라는 것까지는 공정위도 발표를 하고 언론도 많이 보도를 합니다. 예. 그런데 회사가 그럼 과징금을 내죠. 그죠? 200억이면 200억 내고 그다음에 뭐 어떻게 절차가 진행됐는지를 아무도 몰라요. 알 알 수 수가 없죠. 없어요. 소송에서 이겼을 수도 있고 회사가. 아니요 뭐 소송까지 회사가 다 지고 난 뒤에 그래서 회사가 책임질 과징금을 냈다라고 하면은 그 뒤에 낸 거죠. 뭐 예. 그 뒤에 뭘 뭐가 확인해야 있어요? 될까요? 예. 확인할 게 뭐 있어요? 담합이라는 행위는 어떤 누군가가 주도하고 예. 또는 본인의 어떤 성과, 고과를 위해서 또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몇몇이 또는 개인이 이렇게 주도를 해서 하는 행위잖아요. 네. 예. 그러면 그 사람의 어떤 불법 행위로 결국 회사의 전체에 있는 어떤 자산에서 뭐 200억이면 200억 이렇게 빠져나가고 그렇죠. 예. 회사의 현금이 누출되고 그런 걸로 인해서 이게 얘들은 담합을 해가지고 이렇게 됐구나. 이게 또 한두 번이 아니고 그동안은 계속 있었으면 계속 네. 과징금 때리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게 기업 가치나 주주 가치에 어쨌든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렇죠. 라고 보는 게 상식적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회사는 이런 경우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회사가 그러면 일단은 내라고 했으니까 내야 돼요. 회사가. 그런데 그 다음에 그러면 담합을 주도한 또는 지시한 사람에게 야, 니들 잘못으로 회사가 200억 원이나 이게 생돈 나갔으니까 예. 갖고 와 돈. 구상권을 청구한다든지 뭐 이렇게 너 잘못으로 벌금을 물었으니. 예. 네. 예. 아니 보통 뭐 저희 회사도 마찬가지고 어떤 회사 어느 회사든 간에 인사평가를 보면 인사평가라는 그 인사와 관련된 규정을 보면 회사의 재산 손실을 익힌 사람은 징계해야 되잖아요. 징계하도록 돼 그렇죠. 있잖아요. 예. 그게 현금 뭐 어떤 경제적인로 이렇게 뭔가 배상을 받든 그 사람 인사 조치를 하든 퇴사를 시키든 예. 근데 그런 조치가 불법행위를 한 사람들에게 그런 조치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회사에 물어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 이후에 사후 조치가 뭐였는지. 예, 공시사항도 아니고 사실 이거는 네. 그렇게 뭐, 예. 뭐 그러다 보니까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굉장히 그 지분이 많고 투자한 자산이 많고 그 회사에 그런 상황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는데 회사가 어떤 스탠스로 가지고 있고 어떻게 조치를 취하는지를 물어보지 않고는 알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예. 사실 확인서랑 문서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너네 일단 과징금 낸 거 알고 있는데 그래서 담합 주동한 사람들 어떻게 조치했냐. 이거 인사 조치했어? 아하. 아니면 이거 뭐 그 사람들한테 다시 돈 토해내라고 했어 안 했어? 라는 것을 팩트 체크하는 거예요. 네. 그런 내용이 담긴 내용. 그래서 이런 사실이 있느냐, 니들이 이걸 했느냐라는 것을 담아서 이제 그 레터를 보냈는데 네. 제가 담합을 예로 들었지만 담합뿐만 아니라 명쾌하게 보면 횡령한 거. 어떤 사람이 뭐 횡령을 했다, 배임을 했다. 횡령 200억 했어요. 그러면 횡령한 사람이 돈 들고 튀면은 네. 그 다시 갖고 오라고 토해내라고 소송을 제기해야 되겠죠. 예, 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회사가 그거를 안 하면 어떻게? 만약 그 사람이 뭐 사장이다, 뭐 이렇게 되겠죠. 뭐 회장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안 할 가능성이 높죠. 예, 뭐 오스템 임플란트처럼 팀장 이런 사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네. 뭐 회장이다 사장이다 이러면 진짜 이 사람들에 대해서 회사가 어떻게 경영 지원 실장의 주도하에 이 사람들에게 소송을 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소송을 해야 되고 네. 이 사람 잘못으로 회사의 재산 손실이 일어났고 예. 이게 결과적으로 기업 가치나 주주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데 음. 그래서 이 국민연금이 파악하기로는 국민연금이 투자하고 있는 국내 주식에서 이런 일들이 예. 한 100개 정도가 일단 가능성이 있는 걸로 네. 파악을 일단 했다고 해요. 뭔가 100개. 법적 조치나 행정 조치를 받았는데 받았는데 그 이후에 그 조치의 원인이 되는 임직원에 대한 어떤 인사 조치나 재발 방지책이 있었느냐? 예, 직원 아니고 정확히 임원, 이사. 이사. 예, 있었는지 아닌지를 파악해야 되는 현안이 네. 발생한 것. 근데 파악은 그냥 있으면 못 하니까. 이건 회사에 물어봐야 되고 회사에 답을 요구해야 되니까. 혹시
네. 조치를 했으면 뭐 했다고 하면 될 텐데 네. 안 했으면 네. 무슨 문제로 시비를 삼을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회사에 경영을 하다 보면 임원이 뭐 잘못할 거 있을 때 네. 네. 잘못을 추궁해서 뭐 해임할 수도 있고 네. 아니면 뭐 경영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다음부터 잘합시다 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뭘 열심히 하니까 실패도 하지 여러분 이 사람한테 박수 쳐줍시다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아니 그 네. 뭐 정상적인 경영 활동이나 경영상 의사 결정에 따라서 판단해서 잘못한 걸 가지고 시비할 수는 대상을 없으나. 하는 게 아니고 명확합니다. 입찰 담합 불법이고 네. 횡령 매입 불법이고 주식 현장 저가 매입이나 계열사 부당 지원 등등 다 불법이기 때문에 이런 불법 행위를 한 이사지 그로 인해서 회사가 재산상의 손실을 입었을 때 입었을 예. 때 그냥 평판의 손실 정도가 아니고 재산상의 손실이 명확할 때 그런데 그 이후에 그 주동자들에 대해서 조치를 했느냐 안 했느냐 아, 그래서 그거를 이제 물은 거예요. 네. 네. 근데 이렇게 문서를 보낼 때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문서를 보내는 이유, 네. 내용과 주주라서 궁금하니까. 라고만 하면 좀 뭔가 좀 이상해요. 왜냐하면 저희 같은 기자들도 회사에 질문할 때 상장에서 네. 질문하면 그쪽에서 물어봐요. 이거 뭐 하시려고 질문하시는 보도하시려고 그러시습니까? 기사 네, 쓰려고. 물어보죠. 뭐. 예, 기사 쓰려고 하는 여쭤보는 거예요라고 이제 뭐 얘기를 하듯이 예. 국민연금도 어떤 이유로 이런 사실을 확인해서 팩트 체크를 하기 위해서는 왜 우리가 당신들한테 이런 질문하는지를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이러이러한 사실은 우리가 확인을 해서 예. 향후에 대표 소송이라는 걸 할지도 모르니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사전 조사 차원에서 일단 하는 예. 것이다. 니들이 조치를 했으면 그냥 말고. 오케이. 어. 안 했으면 일단 니들이 먼저 뭔가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아. 라는 것을 이제 묻기 위해서 사전 조사 차원으로 하는 예, 거예요. 예. 여기까지가 일단 국민연금이 뭔가를 액션 사실 확인서라는 팩트 체크용 투자 기업들이 팩트 체크를 요구를 했고 예. 거기에 대해서 지금 아직 뭐 몇 개가 들어왔는지 몰라요. 하여튼 100개 중에서 그 중에서 압축해서 투자 자산이 그러니까 국민연금 투자 비중이 높은 순서대로 네. 한 20개 정도를 좀 추려 가지고 또 다 하기도 좀 그렇고 해서 예. 일단 우선 그렇게 보낸 게 현재까지 현상이고 이제 이런 일들이 나타나니까 여러 가지 언론 보도나 뭐 또는 여러 가지 학계 재계에서 많은 우려의 목소리들이 예. 나오는데 화면을 일단 보고 말씀을 드리면 국민연금이 이사를 상대로 대표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알려지면 그 기업이 국제적 망신을 초래한다. 또는 아, 이게 기사 내용이에요? 이제 기사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제가 이제 코트를 따온 거고 예. 국민 노후 자금으로 주주 노릇을 하면서 국민의 이름으로 경영 간섭을 정당화하는 건 연금 사회주의다. 아니 대표 소송으로는 기업 가치를 제고할 수 없다.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많이 지적이 되어 있어요. 예. 일단 요것만 먼저 보시죠. 이게 사실 뭐 이렇게 개인적인 따라서 주장할 수는 있는데 네. 정말 좀 이거는 논리적으로 전혀 안 맞는 얘기들. 대표 소송이 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좀 더 배우면 네. 자연스럽게 저게 말 되는지 안 되는지는 네. 뭐 이해할 수 있겠네요. 네네. 근데 대표 소송이라는 게 네. 그냥 소송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예, 이제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려주시려고? 예, 예. 딱 네. 이 네. 포인트에서 궁금할 줄 알고 계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화면을 한번 다시 보여주시면 우리가 일반적인 손해배상은 제가 어떤 손해를 글씨를 조금만 키워주세요. 작아 보이네. 예. 어떤 일반적인 손해배상은 손해를 입었을 때 예. 피해를 준 사람에게 소송을 제기하고 이기면은 돈을 그냥 손해배상을 받잖아요. 네. 그게 일반적인 손해배상이고 대표 소송도 어떻게 보면 손해배상 소송인데 네. 성격이 많이 다릅니다. 일단 이사진 회사가 아니라 이사진의 불법 행위 네. 여러 가지 행위들이 있고요. 나중에 제가 판례를 한번 볼 텐데 그런 것이 발생했는데 그러면 회사가 별로 조치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냥 돈 내고 마는 것 같아요. 네. 손해보고. 예. 그랬을 때 주주가 회사에게 불법 행위자에 대한 책임 추궁을 위해서 소송을
제기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먼저. 일단 먼저 요구한 네. 그게 팩트 체크 예. 아까 이제 사실 확인서 같은 거. 지금 국민연금은 2단계까지도 오지 않았고 네. 불법 행위가 발생했는데 니들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안 취했는지 좀 확인만. 확인하고 아, 네. 안 했으면 안 했으면 이제 두 번째 소송하라고 줄에 있는 요구한다 그렇죠. 네. 네. 소송 제기를 요구한다. 잠시만요. 제가 그래서 안 했으면 이제 두 번째 이게 나오는 겁니다. 다시 예. 한번 그 화면을 보여주시면 주주가 회사에게 불법 행위자인 책임 죽음을 위한 소송을 제기하라고 먼저 요구를 해요. 그러니까 주주가 예. 먼저 소송하는 게 아니고 회사가 니들이 그러면 이거 불법 행위한 이사진한테 돈 토해놔라고 니들이 먼저 소송을 해라. 네. 근데 회사가 안 하죠. 안 할 경우가 많죠. 30일 내에 안 하면 그때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서 또는 대표해서 소송을 제기한다 해서 대표 소송. 국민연금이 국민연금의 이 주주에는 국민연금이 주주가 될 수 있고 네. 또는 만약에 주로 이제 큰 기업에 대한 주주 소송을 하는 쪽이 경제개혁 연대가 많은데 네. 경제개혁 연대가 여러 주주들의 지분을 모아서 합니다. 그러니까 자격이 있겠죠, 당연히. 그래서 자격이 뭐냐면 현재는 상장 회사의 경우에 0.01%의 지분을 가진 주주들이 네. 모이면 의결권을 모으면 주주 대표 소송의 자격이 주어집니다. 물론 절차는 밟아야 되는 게 네. 먼저 회사에 소송하라고 얘기를 해야 요구하고 되고 예. 안 하면 기다렸다가 소송 제기하는 거. 알겠어요. 예, 참고로 많이 시총이 1조 원이면 1억 원어치 이상 주식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네요. 그러네요. 참고로 이게 많이 바뀌었는데 62년에 상법 제정할 때 이게 들어왔을 때는 5% 그래서 아무도 소송을 제기 못했어요. 예. 그러다 96년 김영삼 정부 말기에 1% 낮췄을 때도 이것도 높았어요. 예. 또 보면 98년부터 바뀐 게 이게 외환위기가 있었죠. 도저히 안 되겠다. 이게 기업 경영 감시가 너무 안 된다라고 해서 98년에 짧은 기간에 두 번이나 연금부 내려가지고 0.01% 현재 온 거거든요. 이때부터 주주 대표 소송이 나타났는데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도 이게 많이 할 수는 없어요. 왜 많이 할 수 없냐면 소송의 특징을 보면 글자가 잘렸는데 조금 올려주시면 이제 원고 그러니까 소송을 제기하는 쪽은 주주죠. 예. 그리고 소송을 당하는 쪽이 흔히들 오해하는 게 회사가 아니고 불법 행위를 한 이사진을 대상으로 소송을 예. 하는 건데 예. 아, 알겠어요. 예. 그러면 손해배상 책임이 누구였냐? 회사 소송에 만약에 원고 그러니까 주주가 이겼어요. 그러면 진 쪽에서 손해배상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거는 회사가 아니라 불법 행위 당사자 그러니까 이 이사진 어떤 회장님이 불법 행위를 한 당사자다. 회장님 개인 돈으로 내는 거예요. 이거. 네네. 예. 회사 알겠습니다. 돈이 나가는 게 아니고. 네. 그러니까 회장님이 개인 돈을 그럼 이기면 예를 들면 주주가 이기면 네. 그 소송한 주주한테 주는 겁니까? 회장님이? 예, 바로 밑에 제가 다시 한번 써놨는데 그 주주가 소송을 이겨도 손해배상금은 주주한테 받는 주주가 받는 게 아니라 회사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만약 그거네. 그러니까 회사에 손해를 끼쳤어요. 이사의 네. 잘못으로. 그게 대표이사일 수도 있고 뭐 감사일 수도 있고 있는데 네. 회사가 아무 조치를 안 하니 밖에서 본 국민연금 같은 주주가 있어요. 대신 소송을 해주고 그 회사가 받도록 소송만 대신 해주는 거네요. 소송을 네. 안 하니까. 맞습니다. 아주 저는 어떤 엄청 거냐면 리저너블한데? 리즈너블도 하고 저도 요즘 그래요. 예를 들면 제가 네. 그 3프로 TV 주식회사 3프로 TV가 회사 명의로 빌린 차를 이제 대표이사인 제가 공적인 업무에 쓰라고 네. 줍니다. 네. 그러면 저는 감사합니다라고 하고 회사에서 준 차를 타고 열심히 회사 일을 하는데 네. 과속을 했어요. 딱지가 한 10만 원짜리가 날라왔네. 그럼 회사로 가겠네. 회사로 차니까? 가죠. 그럼 회사에서 내주죠. 네. 저희 회사는 회사에서 안 내주고 저한테 그냥 개인이 내라고 저한테 줍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회사에서 내주고 네. 그리고 나서 제 월급에서 까겠죠. 나는 그렇겠죠. 조금 억울하긴 하지. 어. 내가 왜 과속을 했겠어. 회사 일 열심히 하려고 좀 빨리 가려고 그러다 그런 거지. 네. 하지만 불법이니까 네가 네 돈 내야지 왜 회사 돈으로 내냐. 뭐 그냥 그래서 저는 냅니다. 네. 아주 당연한 건데 비슷한 상황인 거죠. 만약에 안 냈을 경우에 난 못 안 내겠다. 받았으면 왜 이진우 대표이사가 잘못해서 10만 원 딱지 낸 날라온 거를, 걸 왜 회사 돈으로 내주냐. 그렇지. 너 혹시 이진우한테 10만 원 내라고 얘기했냐? 그렇게 주주들이 얘기할 수 있는 거네. 있는 거고 만약 안 했으면 주주가 대신 소송을 해서 이진우 너 10만 원 빨리 회사에다 갖다 내 라고 소송을 하고 내가 지면 이제 낸다는 그런 얘기 같아요. 네.
뭐 그런 개념인데 이제 또 10만 원이나 과태료로 하면 너무 네. 많아서 예. 그런 거는 뭐 사실 저희 회사도 뭐 업무용 차량 과태료 몇 번은 회사에서 다 냅니다. 뭐 한 달에 한 3번 뭐 이런 식으로 규정이 그래요? 있어요. 와 3% 너무하네 진짜. 솔직히 좀 억울은 하더라. 진짜. 업무용 내가 차량.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것도 내가 혜택 본 것도 아니고 좀 억울은 근데 합니다. 지금 너무- 여기서 너무 얘기하는 건 엄격하다, 그런 엄격해. 간단한 뭐 일상적인 그런 게 아니라 네. 뭐 담합, 횡령 배임 되게 큰 사건들이고 네. 다시 화면을 보면 그래서 주주가 이게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주주가 소송에서 이겨도 손해배상금 주주가 아니라 회사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소송은 주주가 그 불법행위란 이사진을 대상으로 소송을 하고 예. 그렇게 해서 주주가 이기면 그 이사진은 다시 회사로 이거 어찌보면 당연합니다. 본인이 횡령한 금액 다시 회사로 갖다 놓으라는 얘기예요. 노란 네. 거죠. 네. 본인이 담합 지시해서 회사가 낸 과징금 다시 갖다 놓으라는 거예요. 예. 근데 문제는 주주가 소송에서 만약 질 경우 어떻게 하냐? 네. 이때는 소송 비용은 주주가 냅니다. 아. 물론 이거는 재산권 다투고 이런 소송이 아니어서 소송 비용이 막 억대로 가고 이러진 그건 않는데 아닌데 내가 이익을 보는 소송이 아님에도 아니에요. 불구하고 변호사 비용 내가 낸다. 예, 변호사 비용 상대방 변호사 비용까지 내줘야 되는데 이기면 내가 문 변호사 비용은 또 그 회장님이 냅니까? 그렇죠. 뭐 그러겠지 뭐. 이런 뭐 판결에서 비용 하게 해주겠죠. 판결에서 비용은 뭐 피고가 쌍방이 부담한다. 하라든가 뭐 네. 누가 하라든가. 예. 그래서 이게 정리하면 그 소송에서 대표 소송을 이제 주주가 회사를 대표해서 제기하는 소송이고 예. 불법 행위를 한 이사진에게 제기한 소송인데 이 소송에서 주주가 이기더라도 또는 주주를 주어를 바꿔서 국민연금이 이기더라도 네. 국민연금이 당장 금전적인 이익을 얻는 것은 아니고 반면 패소 시에 일정 약간의 소송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예. 이런 소송을 왜 할까요? 이거. 그러네요. 그래서 이런 소송을 대표 소송을 다른 말로 공익 소송이라고. 공익적 목적의 소송이다. 금전적 이득은 소송 시작한 사람한테 아무것도 없는. 네, 당장에는. 네. 그러면 다만 그렇죠. 이제 이런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이사진 여기서 말하는 이사진이는 굉장히 의사결정 체제에서 높은 위치에 있는 예. 그러니까 상법상 등기이사 또는 우리가 얘기하는 등기이사 아니더라도 왜 회장 이런 분들이 미등기 상태로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 그런 사람들도 이런 경우에는 이사로 관저하고 회장, 사장, 뭐 부사장 또는 상법상 등기이사 이런 사람들 최고 의사결정 바운더리 있는 사람들이 네. 어떤 본인들 서로 짜거나 아니 본인들 개인으로 어떤 불법 행위를 했고 예. 담합이나 뭐 횡령 배임 같은 했고 거기에서 회사가 손해를 끼쳤는데 그거 다시 복귀를 안 시키는 거예요. 네. 이때 주주가 소송을 걸고 다만 이렇게 함으로써 이 사람들에 대해서 단죄를 하고 제재를 하면 다시는 함부로 그렇게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업 가치가 기업이 좀 더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고 네. 그렇게 해서 결국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의 주지 가치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보는 게 대표 소송이고 그래서 공익 소송이고 이 소송은 단기 투자자들이나 헤지 펀드들이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이 아닙니다. 뒤에서 설명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국민연금이나 이런 쪽에서 이제 뭐 대표 소송을 위해서 팩트 체크용 문서를 보냈더니 예. 일부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이렇게 자꾸 하면은 헤지 펀드들도 대표 소송 자꾸 활용할 거 아니냐.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이거. 왜냐하면은 대표 소송이라는 것이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네. 뒤에서 사례를 볼 텐데 1심 나오는데 뭐 기본 5년, 6년 걸리고 3심까지 가면 10년이 걸릴지 모르는 소송인데 예. 헤지펀드가 본인들에게 당장 금전적인 되는 뭔가 이게 소송이 아닌데 아닌데 10년을 기다려 소송을 할 것이면 이건 애초 소설도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그런 것이고요. 회사로 돈이 간다는 소송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군요. 그러니까. 되게 중요합니다. 이기면 그 돈은 회사라고 하고 지면은 소송 비용 본인이 내야 되는 거예요. 주주 입장에서. 알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공익적인 목적 또는 진짜 초장기 투자자로서의 어떤 이 회사의 기업 가치와 나의 어떤 주주 가치 같이 간다라는 인식이 없으면 네. 제기하기 어려워요. 알겠습니다. 단순하게 어떤 단기 차익 이런 사람들은 할 수 없는 소송이고 그 개념 하나만 더 설명드리면 그 뒤로 판례로 넘어갈 텐데 예. 그 대표 소송이 다시 두 가지가 있는데 주주 대표 소송이라는 게 있고 다중 대표 소송이라는 게 있는데요. 네. 요것도 한번 화면을 잠깐 짧게 보여주시면 이게 원래 주주 대표 소송은 이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주식을 가진 회사의 이사진
네. 자기가 주주인 회사 이사진 만약 삼성전자다 그러면 내가 삼성전자 지분 1%를 가지고 있으면 삼성전자 이사진 중에서 누가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근데 회사가 어떤 대응을 안 한다. 네. 그러면 제기할 수 있는 게 주주 대표 소송이고 예. 이제 작년 말 도입돼서 이번에 최근에 작년부터 시행된 다중 대표 소송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내가 본인이 가진 본인이 주식을 가진 회사를 모회사라 보고 네. 그 모회사가 지분을 50% 이상 가진 자회사 이사진을 대상으로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인데 이게 좀 어려워서 그림을 보면은 최근에 포스코 사례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포스코가 이제 물적 분할을 해서 포스코 홀딩스가 있고 포스코 자회사가 있잖아요. 예. 100%. 그러면 일반 우리 주주들은 포스코 홀딩스만 가지고 있어요. 네. 이렇게 못 가잖아요. 예. 물적 분할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 포스코가 만약에 그러니까 사업회사 포스코가 앞으로 물적 분할돼 뭔가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상장 안 한다 그랬더니 막 상장하고 정관 바꾸려고 그러고. 그러면 이거 어떻게 기존 포스코 홀딩스 주주들이 손을 쓰기 되게 어렵죠. 예. 홀딩스가 나서야 되는데 홀딩스는 또 안 나서고 네. 포스코 그냥 사업회사 포스코도 안 나서고 이때 포스코 홀딩스의 주주들이 네. 0.01%가 모이면 포스코에게 대표 소송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다중 대표 소송이에요. 이렇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주주가 다이렉트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면 홀딩스에게 주주 대표 소송이라고 그러고 아들 회사를 소송하면 다중 대표고. 아들 회사를 소송하면 아들 회사를 직접 소송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직접 소송하는 아들 회사의 이사진에게 이사진은? 직접 소송을 하는 것이고 똑같은 원리입니다. 이때 만약 그래 주주가 승소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배상을 누군가 해야 되잖아요. 아들 회사의 이사진 불법 행위를 저지른 이사진이 배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그 배상한 금액이 어디로 갔느냐? 음. 이때는 당연히 아들 회사로 갑니다. 그렇겠죠. 예, 예. 그렇겠죠. 아들 회사 가서 아들 회사 잘 되면 네. 내가 있는 모 회사도 음. 장기적으로 가치가 높아질 것이다라는 네. 원리가 작동하는. 알겠습니다. 보통 이런 걸 하면 누구를 대상으로 소송을 하죠? 예를 들면 회장님 자제분께 회사에 있는 뭐 어떤 주식이나 좋은 자산을 헐값에 매각하자라는 네. 결정을 이사회에서 내렸을 때 이사회에 참가한 모두가 찬성을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럼 누구한테 소송을 걸어서 이렇게 싸게 처분한 결과 우리는 뭐 예를 들면 벌금을 맞았다거나 혹은 뭐 세금을 더 냈다거나 하면 어떤 이사한테 해야 되죠? 회장, 사장, 뭐 부사장. 예. 그 이사회 그 예. 예를 들면 이사회에서 결정했다. 그럼 이사회에 참여한 이사들을 대상으로 그렇죠. 뭐 이사회에서 그걸 결정했으면 그 전부가 될 수도 있고 네. 뭐 담합이나 이런 경우에는 공정위의 어떤 조사서가 나오잖아요. 다. 네. 예. 그럼 거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이사들 그럼 대개는 실무자 이사일 가능성이 높은데. 실무자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뭐 등기이사 대부분 상장사들은 근데 등기이사가 그 최고 실무자고 실무자죠. 그러나 뭐 실무자도 뭐 오너는 따로 있으니까.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너가 만약 미등기라도 예. 이런 경우에는 그 상법에 보면은 이런 사람들도 주주대표 소송에서 얘기하는 이사의 범위에 다 포함이 됩니다. 회장, 뭐 부회장 이런. 네. 예. 그러니 뭐 마음 같아서야 뭐 결국은 다 회장님 잘못 아니겠어요. 위로 올라가면. 그러나 뭐 회장님이 직접 지시를 안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묵인했을 수도 있고 내지는 직접 지시했을 수도 있으나 회사가 소송을 하는 대상은 그냥 말단 상무. 예. 너 임원이니까 우리가 소송을 하긴 해야 한다. 일단 네가 뭐 이럴 수 이게 뭐 네. 꼭 회장님의 지시나 잘못이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계열사를 부당 지원했다든지 이러면은 네. 회장님이 지실 가능성이 많겠죠 상식적으로. 근데 네. 횡령 또는 담합 이거는 꼭 그 지시가 없을 수도 그럴 수 있잖아요. 있죠. 횡령 개인적으로 네. 그냥 했을 수도 예, 있고 예. 담합은 그냥 잘 보려고 자기 실적 고가 높이려고 했을 수도 있고 하니까 예. 예. 그 소송 대상자는 다양한데 일단 상법상 이사 즉 등기 이사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뭐 회장 부회장 이런 실질적인 미등기 상태라도 실질적인 그런 뭐 지위에 있으면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또 이게 또 어려울 것 같아서 예. 지난번에도 그렇고 다시 한번 이 좀 정리한 거를 한번 대표 소상 한번 화면을 좀 예. 보여드릴게요. 예. 약간 대화 형태로 제가 재구성해봤어요. 실제 사례예요. 이 사례는 네. 뭐냐면 성신양해라고 네. 시멘트 회사 지금 소송 중일 겁니다. 아마. 네네. 예. 성신양해가
그 담합으로 공정위로부터 가진 건 무려 427억 원 받았어요. 예. 너네가 담합했지. 회사가 내야 돼요. 네. 근데 이게 3년치 순이익이 어마어마한 금액이에요. 네. 예. 근데 낼게요. 이거 담합을 주도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지시라고 주도한 사람들 예. 있는데 그냥 회사가 일단 회사 공고에서 빠져나가야 돼요. 네. 임원들은 담합 주도한 임원들은 아무 아무 말이 얘기 안 없어. 해요. 예. 묵비권 행사. 예. 주주가 열을 받았어요. 예. 네. 그걸 왜 회사가 내? 네. 담합 지시한 이사장이 잘못한 거냐? 이사장 뭐 벌금 토해내라고 해. 이게 아까 얘기했던 이런 행위에 대해서 회사가 조치를 하지 않으면 예. 팩트 체크 결과 조치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럼 회사 니들이 이 불법 행위를 담합을 지시한 이사진에게 소송을 제기해라고 예. 먼저 청구하는 거예요. 소위 청구. 네. 이게 지금 보시는 거예요. 이사진 보고 벌금 토해내라고 회사 니들이 먼저 소송 제기해. 예. 그랬더니 회사 이건 임원은 또 역시 묵비권. 묵묵부답. 예. 묵묵부답. 그냥 관망하고 네. 있다. 회사가 근데 사실 그거 우리 사장님인데 어떻게 어떻게 우리가 그 사장님한테 소송 그냥 우리가 벌금 낸 거를 퉁치게 좀 이해 좀 해줘라고 네. 하는 거죠. 예. 주주 입장에서 이게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런 그렇죠. 사람을 믿고 무슨 경영을 할 것이며 그래서 주주가 그러면 우리가 너네를 대신해서 우리가 이제 대표야. 우리가 네. 해서 대표로 소송한다. 대표 소송 제기해요. 예. 만약에 소송을 해서 그래서 불법 담합을 지시한 이사진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면 배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배상금은 회사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 회사가 다 가진다. 그런 거군요. 예. 이런 소송이 왜 문제가 될까요? 저는 오히려 이게 이해가 잘 안 돼요. 일단 왜 문제가 될까요? 그러게. 왜 문제가 된다 합니까? 반론은 예. 특별하게 없어요. 네, 저도 웬만하면 시비를 좀 걸어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잘 못 찾겠는데. 처음에 네. 나왔었던 그 기사에 보면 소송이 남발될 수 있다. 네, 그거 있잖아요. 처음에 예. 나왔던 예, 맞습니다. 이게 보면 소송이 남발되면 회사 경영에 부담을 준다. 네. 뭐 그런 거 아니었어요? 아까 네, 처음에? 일단 기사들의 소송 남발 논조는? 우려가 있죠. 그래서 아까 처음에 근데 제가 소송에 이기면 회사로 돈이 들어가고 배상금이 예. 주주가 못 받고 소송 제기한 지면은 주주가 소송을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 네. 라는 장치가 일단 소송이 남발될 수가 없고 또 하나는 그 여러 가지 장치가 있는데 이 소송을 제기하려면 기본적으로 그 회사의 주식을 6개월 이상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되고 예. 또한 소송 기간이 굉장히 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래 단기 뭐 해주면 어려워요 사실. 근데 뭐 그런 논리적인 근거만 말씀드리면 또 안 믿으실 수도 있어서 예. 그동안 우리가 몇 건의 소송이 있었는지를 제가 정리한 건 아니고 정리가 잘 된 자료가 있어서 한번 예. 보여드릴게요. 다시 화면을 보여주시면 주주 대표 소송이 1997년부터 어느 정도 이렇게 법률이 좀 그러니까 규정이 좀 낮아지면서 지분율 규정이 낮아지면서 이게 경제개혁연대에서 97년부터 2017년까지 그러니까 21년 동안에 우리나라에서 주주 대표 소송이 있었던 거를 네. 다 모았어요. 이게 레전드급 자료예요, 사실 이게. 예. 경제개혁연대 그 홈페이지 가면 있는데 사실 이거 기사 쓰는 기자들도 한 번씩 다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총 120개사 회사로는 137건의 그 소송이 있었고 상장사 많지는 않죠. 비상장사가 많고. 네. 근데 전부 각하라고 해서 그러니까 아예 소송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거는 그냥 처음에 그냥 딱 보고 킬 당하니까 네. 예. 그거 빼고 실제 보면 전부 각하가 40건이고 실제 판결 난 건 97건이에요. 예. 네. 21년 동안 97건이에요. 이게 1년이 21년 아니고 동안 상장사 기준으로 보면 1년에 한 2건, 한두 건. 뭐 그럴 수 있겠네요. 네. 비상장사까지 합치면 1년에 한 4-5 건. 네. 예. 예. 많이 나올 수가 없는 소송이고 이 소송 결과 97건의 소송 결과 보면 원고가 일부라도 전부 아니더라도 일부라도 승소한 게 44건이고 패소한 게 53건이에요. 그러니까 주주가 이긴 게 주주가 이긴 게 주주의 승소율이 45%, 예. 주주가 패소한 게 55%예요. 이기기도 쉽지 않아요. 또 이게. 그러네요. 승소를 제시해도. 그러니까 10번 하면 4번은 주주가 이기는데 네. 그래서 이사진이 불법 행위의 이사진이 그 토해내야 되는데 돈을 6번은 지는 거예요. 또. 그러면 저기선 지구 이기는 게 뭘 어디서 나누는 걸까요? 그러니까 원고가 그러니까 주주들이 이 사람이 한 1,000억 원 정도 이 사람으로 행위로 해서 1,000억 원 정도의 손해액이 발생했다. 예. 라고 했을 때
만약 1,000억 원을 다 회사에서 인정해주고 네. 회사라는 법원에서 1,000억 원 맞아 니들 얘기 맞아 불법 행위를 한 이사진 1,000억 원 회사로 토해내 이게 이제 원고 전부 승소죠. 그렇죠. 예. 근데 1,000억은 다는 아니고 내가 봤을 때 이걸 일부는 고의가 아니고 어쩔 수 없이 된 것도 있으니까 한 100억 원 정도면 토해내도록 하자. 네. 이건 일부 승소죠. 일부 인용. 예. 이거 다 합해서 45% 100만 이렇게 승소했다는 거예요. 주주들이 원고가. 그게 대체로는 실제로 소송에 가면 네. 이게 이제 의도한 뭐 회사에 손해를 끼쳤으나 의도한 바가 아니라는 결론이 많이 나는 거군요. 그러니까. 네.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다음에 제가 좀 말씀드릴 게 실제 판례들인데 그러면 원고 그러니까 주주들이 대표 소송을 제기했을 때 예. 글자 크기를 조금만 화면을 키워주시면 주주가 소송을 제기했을 때 주주가 일부라도 이긴 거 예. 이겼을 때 어떤 사건으로 이겼느냐를 보는 거예요. 예. 상장사 기준은 제 최초의 주주 대표 소송이 제일은행 사건인데 예. 회수 불능 위험이 있는데 담보 제공 없이 대출을 많이 해줬어요. 그래서 청구 금액이라는 건 뭐냐면은 주주들이 봤을 때 이 불법행 이 행위를 한 이사진 100억 원은 손해배상해야 된다. 100억 원 내도록 해야 된다. 예. 회사에. 그런데 인용 금액이라는 것은 옆에 뭐냐면 법원이 인정해 준 거. 그래 맞아. 100억 원 내도록 해야 돼. 토해내. 인용 비율 100%. 법원이 다 인정해 준 거. 이거는 완전 승소. 네. 그죠? 예. 근데 뒤에 보면 별로 없죠. 그죠? 이런 거 보면은 예를 들어서 현대차 부당 내부 거래 계열 통해서 계열사 지원했어요. 예. 1조 원 넘는 거를 이 정도는 배상시켜 줘야 된다. 이걸로 네. 해서 현대차가 많이 손실을 입었으니까 예. 이사진들이 이사진들이 내라. 이사회에서 이렇게 또 누군가 그 윗선에서 지시를 해가지고 네. 이렇게 부당 거래로 계열사 지원함으로 해서 현대차가 피해를 입었으니까 그 금액으로 해서 한 1조 원, 1조 1,000억 정도 배상하도록 해주세요라고 법원에 대표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주주들이. 그랬더니 법원에서 인용한 게 800억. 이것도 뭐 적은 금액은 아닌데 인용 비율로 따지면은 최초 청구 금액이 한 7.5% 이런 얘기고요. 예. 그러면 좀 많죠. 삼성전자, LG화학, 현대차전구, 뭐 셀트리온, 메디슨, 한국화 최근까지. 그렇군요. 이런 근데 사례가 옆에 진짜 보시면 있네. 인용된 청구 원인 그러니까 실제 이 소송이 왜 제기됐고 예. 그래서 법원이 여러 가지 소송의 그 이유 중에서 법원이 실제 이거는 진짜 잘못이야. 토해내. 불법이라고 한 행위들을 보시면 담보제공 없이 대출을 했고 뇌물, 보유주식 저가 매각, 시세 조정, 뭐 계열사에게 손실 지역 각서를 제공하고 뭐 전환사치 인수포기 저가 양도 뭐 이런 행위들이 일어나는 했던 이사진에게 아무런 회사가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 사람들을 계속 월급 받으면서 잘 회사에 근무하도록 하는 게 기업 가치에 도움이 되는 건지 아니면 이런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이 사람 뭐 어떤 이런 행위로 인해서 회사가 손실 입은 걸 토해내도록 하는 게 기업 가치에 옳은 건지 이거는 상식적으로 판단해 보면 될 문제가 아닐까 싶어서 예. 네. 근데 저기서도 비율이 100%가 아닌 거는 다툼이 있다는 뜻입니까? 뭐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거는 또 그런 상황 판단이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판단이 있을 수 있고 제가 모든 판례를 이거를 다 하나하나 이게 판결문이 되게 길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 예. 대개는 공익적인 소송으로 보이네요, 진짜. 아까 소송의 거기에는 내용도 없지만 있고. 최근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인 게 하나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예. 대우건설이 지금 대표 소송이 진행 중인데 현재 예, 282억은 과징금을 예전에 받았어요. 네. 과징금 받은 게 입찰 담합 때문에. 그래서 이게 2014년에 주주들이 경제개혁연대와 같이 소송을 제기를 하긴 했는데 네. 1심 판결이 6년 만에 나왔어요. 소송 기간이 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2020년 그러니까 재작년에 전 대우건설 대표이사에게 한 5억 정도 배상하도록 과징금 280억 나왔는데 네. 그러니까 그 인용비율이 좀 작았죠, 그죠? 굉장히 작네요. 그랬더니 이제 주주들이 항소했어. 이거 아니야. 네. 더 내야 그래서 돼. 예, 더 내야 돼. 그리고 범위도 넓혀야 돼. 네. 그래서 한 게 박상구 회장 이런 사람 다 포함시켰어요. 그래서 법원 항소심 결과 법원이 전 대표이사뿐만 아니라 박상구 회장이나 이런 이사진 10명 배상 책임이 있다. 인정해 줬어요.
더 항소심에서 주주들의 손을 더 들어줬죠. 그런데 문제는 배상 금액은 네. 별로 안 높여졌어요. 아까 4.8억, 4억 8천만 원 정도는 배상하라 그랬는데 항소심에서 5억 한 3천만 원 높여졌어요. 5억 1천만 원 배상해. 과징금 280억 5억 원을 맞았는데. 배상하는 예, 5억 원 소송에서 배상이. 이겼다. 예, 그러니까 주주들이 얘기한 거는 280억 과징금 이 사람들 잘못으로 회사가 냈으니 네. 이거 다시 토해내도록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법원에서 5억 원 내라.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법원의 그 의미가 뭐냐면은 네. 이 사람들이 어떤 감시의 의무나 불법을 방지하지 못한 의무 이런 것들을 위반한 것은 맞다. 네. 손해배상 의무가 있어. 그런데 회사가 입었던 손해 그러니까 회사가 내었던 과징금 280억보다 훨씬 적게 다시 토해내라고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현재 이건 대법원에 가 있습니다. 다시. 다시. 예, 이게 거의 지금 그러니까 2014년에 했으니까 지금 대법원에 갔으니까 대법원 간 지 한두 달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거의 한 이것도 8, 9년 끄는 거죠. 이런 소송이 있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제가 그 대표 소송에 대한 개념이나 판례들 네. 말씀드렸고 아까 맨 처음에 그 국민연금이 대표 소송을 제기할지 모르니 그 기업들에게 팩트 체크용으로 사실 확인 사항을 보냈다고 말씀드렸고 네. 그걸 보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여러 언론 보도에서 나왔던 얘기들이 다시 돌아가 보고. 예, 다시 한번 다시. 예, 그게 왜 그 말이 안 되는지 네. 화면을 보면은 이사를 상대로 대표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알려지면 국제적인 망신이다. 이건 진짜 좀 이상하네. 국제적인 망신을 왜 여기서 걱정해? 미국은 판례의 천국이어서 사실 대표 소송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 손해배상 소송 때문에 네. 굉장히 조심을 많이 하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한 주만 있어도 대표 소송이 가능한 소위 그 단독 주주권이 인정되는데 네. 그러면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전부 다 망신을 당했나? 예. 굳이 뭐 이거 그런 내용이고 예. 국민 노후 자금으로 주주 노릇을 하면서 연금 사회주의 연금 사회주의 아니냐? 그러니까 연금이 기업들한테 국민들한테 받은 돈으로 투자한 연금, 국민연금이 기업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네. 있느냐 이런 네. 거네요. 국민 노후 자금이니까 수익률을 높여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수익률 제고를 위해서 투자 기업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질문하고 불법 행위에 대한 이사진 책임 물어서 그 사람들이 또 같은 잘못 안 하도록 만드는 거는 그런 행위를 하는 거잖아요. 대표 소송이라는 게. 예. 이건 연금 사회주의가 아니라 연금 자본주의라고 부르는 게 타당한데 왜 연금 사회주의라고 부르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대표 소송으로 기업 가치를 제고할 수 없느냐. 불법 행위를 저지른 이사진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계속 일하도록 하면서 하는 게 오히려 기업 가치를 떨어뜨리고 또 뭐 횡령 배임 횡령 배임 했는데도 회사에서 나한테 아무 얘기도 안 하네 계열사 부당 지원했는데 아무 얘기도 안 하네 또 해야지 라고 하면은 그 모회사의 주주들은 기업 가치 계속 떨어지는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네요. 아니 이거는 볼 수 있는 게 글쎄 저는 이거는 그래서 이게 뭐 어떤 본인의 정말 확고한 시각에 따라서 그렇게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겠지만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대표 소송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시고 하시는 분들이 뭐 대학 교수들도 계시고 한데 이제 성향이 그럴 수는 있겠지만 네. 이거를 이렇게 뭐 왜곡까지 하면서까지 막 반대를 하는 이유가 뭘까? 그러니까 기업들이 싫어하니까. 예, 아니 그냥 기업들이 싫어해서 그 대표 소송 자체를 없애자라고 하면 몰라도 이상하게. 근데 제가 지금 기사를 잠깐 찾아봤는데 방금 그 박수익 기자님이 말씀하신 기사들이 대부분이군요. 그러니까 기업 소송이 남발되면 누가 책임지나. 뭐 죄다 누가 책임지는 불법한 행위나 이사진이 책임지는 건 남발로 손실 회사가 책임지는 게 아닙니다. 책임을 물어야 뭐.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것 같아요. 대표 소송의 특징을 아예 모르거나 알면서 그냥 의도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회사가 책임질 일 없고 회사가 소송의 주체도 아니고 네. 원고 피고 어느 쪽도 아니고 회사는 그냥 이기면은 가만히 있다가 이기면 돈 받는 거예요. 자기들 손실된 거 다시 근거로 채워 넣는 거거든요. 야. 그러면 그렇게 바로 잡아지면 그 회사도 좋고 그 회사의 주주들도 좋은 거. 이게 모 후보 공약 중에는
대선 전까지는 대표 소송을 연기해야 된다는 것도 있네요. 정말 초법적인 발상입니다. 그리고 어떤 부분인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좀 보고. 그 시비 걸 게 없어서. 아니 너무 맞는 얘기인데 오늘은. 잠깐. 그래도 한번 생각해 볼까? 생각해 봅시다. 그 이사의 의무 중에 네, 주주의 이익을 도모하느냐 회사의 이익을 도모하느냐를 예. 가지고 좀 논란이 있었잖아요. 예. 네. 우리나라 법은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네. 이사가 복무하면 된다. 예. 그게 결과적으로 주주에게 손실을 끼치는 일이라도 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면 회사의 이익을 선택하는 것이다고 법에 돼 있다면서요. 네. 네, 그런 것 때문에 생기는 겉으로는 뭐 불법이거나 혹은 손실을 끼친 것이라도 네.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복무했음을 주장할 경우 처벌이 어려운 케이스는 없습니까? 뭐 예를 들면 삼성물산과 에버랜드가 네. 합병할 때 삼성물산의 이사진들은 삼성물산 주주 입장에서 보면 주가 한참 안 좋을 때 합병하니까 합병 비율이 나쁘니까 안 좋겠으나 네. 그거야 주주들 입장이고 삼성물산은 에버랜드랑 합병을 하면 미래에 더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렇게 판단해서 오케이 네. 할 수도 있잖아요. 그건 이건 소송의 대상은 아닌가요? 뭐 그런 거라든가. 뭐 소송의 대상은 뭐 소의 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이거는 사실 법률가는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제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 여쭤보시면 더 정확할 텐데 네. 소송의 자격 그러니까 지분 0.01%를 가지고 6개월 이상 보유했고 회사에 먼저 소송을 제기하려고 했는데 회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때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는데 그렇게 대표소송 제기하더라도 아까 보는 패소율이 60%잖아요. 55%. 예, 예. 그 안에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이사 개인의 책임으로 다 볼 수는 없다라고 하면은 기각되겠죠. 이거는 뭐 해서 알 테고. 그 소송은 알아서 법원이 알아서 판단하는 이 거구나. 주주 대표 소송의 그렇죠. 기본적인 대상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회사와 주주 뭐 이런 주주는 없고 주주에게 피해를 입힌 거는 대표 소송의 그 대상 자체가 안 되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물적 분할로 뭐 우리가 피해를 봤다라고 하는 건 대표성 안 될 것 같고요. 회사에게 회복할 수 없는 그러니까 회사에게 어떤 손해를 입혔을 때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서 아니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사실은 주주대표 소송에서 패소하는 게 절반 정도 된다고 하더라도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사가 나는 회사를 위해서 하려고 하다가 그런 거야라고 할 수는 있으나 그러니까 보니까 주주대표 소송을 하는 경우 자체가 네. 이미 뭐 공정이라든가 법원이라든가 그러니까 유죄가 판결이 난 경우에 얘 때문에 유죄가 판결이 나서 회사에 손실이 입은 게 명확한 경우에 왜 이 이사에 대해서 아무 조치를 안 하느냐고 제기하는 거라서 그걸 왜 제기했냐고 하기는 그러니까 그걸 제기했는데 법적으로 따져서 그래도 얘한테 토해내라고 하긴 좀 그렇다라고 판결할 수는 있으나 왜 소송을 제기하냐고 하기는 진짜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저는 오늘 박수익 기자님 말씀이 한 99% 정도는 동의가 되는 것 같은데요. 왜 이렇게 옳은 얘기를 하지 오늘? 뭐 이견이 별로 없네. 아니 이거는 저는 이견이 있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이슈 있다 물론 이제 이거죠? 이견을 예. 언론 보도나 이거 뭐 이견 많이 이상하게 하는데 그거는 뭐 다른 의도가 있다고 봐야 되고 예. 또는 몰라서 그렇다고 봐야 되고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얘기를 다시 돌아가 보면 국민연금이 이 대표 소송을 할지도 모르니 팩트체크용 문서를 보낸 것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예. 국민연금이 가지고 있는 규정이 있는데 자체에 예. 그 규정의 일부 문구를 좀 바꾸려고 해요 지금. 이걸 가지고 또 이제 좀 문제를 제기하는 게 있는데 화면 한번 봐주시면 예. 국민연금에게 그 수탁자 책임 활동 지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국민연금이 여러 가지 뭐 어떤 투자를 하는 과정에서 주주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그 지침을 만들어 놓은 건데 여기서 제목을 좀 바꿉니다. 주주 대표 소송 제기라는 항목을 대표 소송 제기라고 주주를 빼요. 이거 왜 그러냐면은 이건 아주 단순해요. 주주 대표 소송이 있었고 근데 이 작년부터 다중 대표 소송이라는 게 아까 모회사가 자회사 주주한테 예. 그게 들어가니까
둘 다를 포괄하려면 그냥 대표 소송이라고 해야 되니까 뺀 거예요. 아무 문제 안 되는데 네. 안 되고 두 번째 그러니까 그러면 국민연금이 만약에 주주 대표 소송을 제기할 때 그 담당 관할이 누구냐? 네. 현행 규정에 보면 기금운용본부는 이 절차를 거쳐서 소송을 의뢰해야 된다. 기금운용본부라고 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예. 근데 실제는 그렇지 않고 여기 보면은 제5조 2항 1호 이런 것들을 보면 기금운용본부가 할 수도 있고 기금운용본부가 하기 좀 곤란하다 그러면 수탁자 책임위원회라고 전문위원회라고 그쪽으로 네. 의뢰해서 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거를 지금 보면 이렇게 바꾸고자 하는 거예요. 국민연금에서 실무는 기금운용부가 담당하고 소송 제기는 수탁자 책임위원회가 결정하도록 한다. 기금운용부 검토 결과를 받아서 예. 이거 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면 이게 뭐 정부의 입김으로 이렇게 소송 제기하는 거 아니냐 또는 예. 뭐 소송 남발하는 거 아니냐. 소송 남발에 대해서는 더 얘기를 안 해도 될 것 같고 예. 공소시효나 소멸시효와 관련해서는 혹시 뭐 있습니까? 옛날에 30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도 돼요? 아니면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이 지금 현재는 기금운용본부가 소송을 제기하거나 기금운용본부 혼자 좀 판단에 곤란할 때는 수탁자 책임위원회나 전문위원회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결정을 요청을 해서 네. 소송을 의뢰할 수 있는데 그거를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기로 한 거예요. 이럴 때는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이 나오는데 일단 수탁자 책임위원회라는 것이 왜 만들어졌느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시간이 많지 않아서 예. 삼성물산은 제일 먼저 합병 사태 때 국민연금이 호된 홍역을 치렀잖아요. 찬성했잖아요. 찬성. 많은 의결권 자문기관들이 반대하라고 권고했는데 국민연금이 찬성했는데 찬성 네. 과정이 어떠냐면 기금운용본부가 독단적으로 자기들이 결정을 해가지고 했고 청와대의 지시를 받아서 그래서 그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 기금운용 본부장 다 실형 받았죠. 예. 그런 역사를 되풀이하지 말라고 그 뒤로 나온 게 국민연금 스터디 코드를 도입하고 예. 스터디 코드를 도입하니까 여러 가지 규정을 만들고 활동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게 수탁자 책임위원회예요. 네. 외부 인사인데 전문가들 비전문가가 아니고 전문가 굉장히 금융 쪽의 전문가들이 들어가 있고 기금운용본부도 있고 수탁자 책임전문위원회가 있어요. 여기에는 정부 인사가 없습니다. 아. 전문가들이 돼 있고 흔히 뭐 정부의 입김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정부의 입김이 들어가는 거는 수탁자 책임위원회 위에 있는 기금운용위원회라고 네. 여기 위원장이 보건복지부 장관 네.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때 사고 친 거는 기금운용위원회와 기금운용본부의 장이 네. 사고 친 거고 그거 막자고 전문가들 모아서 수탁자 책임 전문위원회를 중간에 넣은 거예요. 예. 근데 이 사람들의 이게 좀 더 판단의 권한을 명확하게 주는 게 이게 과거로 돌아가지 말고 좀 앞으로 나아가자는 것 같은데 네. 오히려 여기에 반대를 하는 사람들이 과거로 돌아가자는 것 같고 이해가 좀 안 되는 측면이 있고 또 수탁자 책임 전문위원회가 전문가가 아니다. 예. 제가 이러니까 약간 국민연금 대변인 같네요 오늘. 전문가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 있는데 수탁자 네. 책임 전문위원회 계신 분들 제가 여러 분 잘 알거든요. 여러 명을 굉장한 전문가들 이세요. 교수님들이세요. 그냥 교수님들이 아니고 회계사나 네. 뭐 그 금융당국에서 금융감독원에 네. 계신 분들도 있고 그 국회 뭐 입법조사에서 올해 이런 상법 이런 걸 연구하시는 분들 예. 뭐 여러 분들이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알겠습니다. 어떤 대표 소송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오해하지 말고 있는 것들을 좀 보자. 알겠어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연금이 그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이제 각 목소리를 가지고 예. 스스로의 목소리를 가지고 표를 던지는 걸 이제 한쪽에서는 연금사회주의라고 하잖아요. 예. 거기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는 좀 있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네. 왜냐하면 그 사안 자체는 어떤 분은 A로 볼 수 있고 어떤 분은 B로 볼 수 있는데 네. 국민연금이 A든 B든 임의로 판단하는 게 옳으냐? 물론 그 안에서는 이제 국민연금의 의사를 결정하기 위해서 뭐 위원회가 있겠습니다만 예. 어느 쪽 한쪽을 손드는 게 맞느냐 하는 것 때문에 네. 이제 그 가치관의 충돌인데 국민연금은 뭔가 주체가 있는 건 아니고 그런 건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은데 네. 이거는 국민연금이 판단하는 게 아니라 네. 국민연금이 소송을 제기할 뿐이고 예. 거기에 대한 판단은 어차피 법원이 하는 거니까 예. 주주들이
주주들이 소송을 하지 않거나 넘어간 건에 대해서 국민연금도 주주의 한 사람으로서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보자고 하는 거 가지고는 그건 뭐 연금 사회주의니 뭐니 할 그러니까요. 문제는 아닌 것 같기는 해요. 다만 네. 자꾸 이제 소송을 제기했다가 져서 소송 비용을 국민연금에 물기 시작하면 네. 그건 국민연금 납부자로서 네. 국민연금 운용본부를 대상으로 자꾸 소송 제기했다가 소송 비용 무니까 그거 자기 월급에서 까라고 해라. 아니 이게 하는 소송을 그러니까 또 낼 주주 필요는- 대표 소송이 되면 그러니까 주주 대표 소송의 원인이 회사에 문제가 일어났는데 소송을 회사에서 문제 제기를 안 하는 경우에 주주 대표 소송이 생기는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뭐 그러니까. 근데 네. 그 대부분 그런 경우가 누구냐? 아까 전에 카톡처럼 해주신 그게 회장님이거나 사장님이거나. 사장님이거나 했을 때 문제 제기를 못 하니까 문제 제기를 해서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겠다. 그래서 기업들이 불편해하는 것 같아요. 네, 기업들은 뭐 그렇죠. 예. 불편할 수 있으나 뭐 이건 뭐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이거 2%가 시비 못 거는 거는 시비 못 거는 건데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우리가- 기사 좀 그러네 다들. 지금 그 맞아 이 말씀드리면 연금 국민연금 개혁 얘기가 많잖아요.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 되게 관심이 많거든요. 예. 연금 개혁. 근데 연금 개혁이라는 게 표면적으로는 연금 보험료를 올리거나 예. 또는 받는 기간을 좀 늦추거나 이런 것들만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 당연히 필요하죠. 고갈 시점을 늦추려면. 그런데 또한 연금이 돈을 잘 굴러서 또 오래 유지하도록 하는 고민도 필요하거든요. 대표 소송이라는 건 국민연금 아니면 사실 제기하기도 어려워요. 초장기 투자자가 어느 누가 6개월 이상 10년간은 갖고 그걸 있어야 되니까 하겠어요. 소송 비용도 내야 되고. 연금이니까 대표 소송 제기할 수 있는 거고. 알겠습니다. 하나만 짧게 여쭤볼게요. 이런 기사가 있던데 자문기구가 소송 여부를 결정하는 게 전 세계 연기금 중에 유례가 없는 거다. 이런 반론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면 돼요? 전 세계 연기금 정말 그 취재하신 분이 다 전 세계 연기금 되게 많은데 다 하셨는지 모르겠고 네. 저도 이제 전 세계 연기금 많이 취재를 했거든요. 네덜란드부터 해서 캐나다 많이 취재했는데 어느 연기금이든 공적 연기금은 네. 기본적인 인사나 예산의 통제는 어느 정도는 받습니다. 네. 그걸 가지고 독립성 여부를 따지는 것은 따지는 건 좀 어렵고 그래서 우리 국민연금도 많은 어떤 독립성 훼손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그 대표적인 게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때 그래서 보건복지부 장관과 기금운용본부장이라는 그 국민연금의 절대 권력자들이 네. 실형받은 거잖아요. 이것도 이 자체가 국민연금 독립성 없었다는 얘기거든요. 예, 예. 그거 방지하자고 만든 게 지금 수탁 책임 전문위원회라든지 이런 조직이고 이런 활동들이라는 말씀. 알겠습니다. 다음번에 혹시 시간 되시면 박 기자님 예. 그렇게 해서 소송을 제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예. 이사는 책임 없어. 네. 이제는 이사는 5%만 내. 아니야 이사가 100% 다 내. 근데 그때 건이 다르니까. 예, 예. 그 차이가 뭐였나? 그 차이가 뭔지 네. 그건 좀 따로 한번 네. 공부를 예, 예. 해봅시다. 공부를 해보면 어. 재밌겠네요. 그것도. 그래서 뭐 잘못하면 이사가 무조건 다 잘못하는 건지 아니면 뭐 이 정도는 이사가 할 수 있는 거라고 봐주는지 그 사회적 잣대가 어떤 건지를 네네. 한번 좀 디테일하게 들여다봅시다. 아, 예. 저희가 알겠습니다. 안 들여다보면 들여다볼 곳이 없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네, 비즈니스워치의 박수익 기자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다른 거 좀 보여주세요. 다른 것도 다 마이너스 대충 파란색은 보셨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 좀 보셨잖아요. 약세장 만나니까 대응하기가 쉽지 않으시죠? 안녕하십니까, 강원국입니다. 자산 배분 전략의 달인 이 강환국 작가가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렇게 투자를 하면은 최악의 순간에도 그 10에서 15% 정도 손실 보고 끝난다 뭐 이런 겁니다. 하락장에서의 손실은 제한적으로 그 사실 복리 15%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네. 이렇게 하면은 원금이 4, 5년에 한 번 더블이 되고 50년 동안에 1000배 이상이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복리의 마법으로 수익은 길게 강환국 작가의 자산 배분 전략과 함께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꼭 사주십시오.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